자, 전 시간에 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 기초 단위와 차원 보여드렸었고, 또 뭐 유도 단위나 힘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뭐 복습 좀 하고 짚어보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단위와 차원에서 이 차원 해석이라는 건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하게 기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신 내용만큼 들어가는 거 외로 뭐 차원 해석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워낙 옛날 문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라 최근에는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학습 정도, 뭐 질량을 M으로 했었다, 매스, 그리고 길이를 L로 했었죠. 그리고 시간을 T로 했었다. 뭐 그래서 MLT의 차원 해석 정도 또는 뭐 힘이 들어갔을 땐 포스라고 하는 FLT 또는 MLT 이렇게 의미를 두었었죠.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되면 끝이고, 이 단위를 좀 위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단위에서 일단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절대 단위다라고 했었어요. 절대 단위 개. 뭐 절대 단위 또는 중력 단위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는 중력을 포함한 중력 단위계를 주로 쓰겠지만, 우리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 대기시험 문제를 볼 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단위계를 주로 쓴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MKS와 CGS가 있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한 인자를 M은 미터로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로의 통일, 단위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통일을 해줬을 때 단위 환산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들어와. 자, 그래서 뭐 MKS 단위계에서 뭐 유도 단위로서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서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CGS에서는 센티미터 퍼 세크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또 뭐 밀도도 간단하게 배웠었으니까 밀도에 대해서도 킬로그램 퍼 메터 세제곱이나 또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표현을 했었죠. 뭐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다면, 이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을 이 센티미터 세제곱이 뭐와 같다라고 했었냐면 밀리리터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그램 퍼 센티미터를 다시 한 번 더 그램 퍼 밀리리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계산 문제 풀 때 많이 편하시죠. 이 두 개의 단위가 다 공동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 차이, 큰 단위, 작은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기 공부는 큰 단위를 기준으로 많이 갖다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게 일단 어제 배웠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이 개념에서는 미터를 기준으로 뭐 뒤로 가야 되는데 뭐 밀리미터가 있었고, 작은 단위로서 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까지,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나노미터까지, 뭐 그 뒤로 옹수드롱도 있었고, 또 미터와 밀리미터 사이에 센티미터도 있었죠. 그 정도 개념 차이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 접두어, 밀리가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가 들어갔을 때, 나노가 들어갔을 때의 그 지수 차이, 크기 차이를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밀리가 들어가면 10의 3승, 그리고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10의 6승, 나노가 들어가면 10의
구순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관계는 이 미터가 들어가서 길이로 표현을 했지만 이 미터가 들어가지 않은 뭐 그람이라고 하는 질량의 개념에서도 또는 리터라고 하는 체적의 개념에서도 같은 뭐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들어간다면 똑같이 10의 369승의 지수관계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편하시다라고 했었죠. 뭐 그람과 리터도 마찬가지였었죠. 뭐 밀리그람 또는 뭐 밀리리터 그리고 뭐 마이크로그램이나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나노그램이나 나노리터로 이렇게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들어감으로써 그들의 지수관계가 적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의 단위관계도 같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게 전 시간을 배웠던 중요한 거이지 않을까.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밀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을 때 그 밀도란 이렇게 X자 뒤집힌 형태로서 로우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고 그 개념이 단위 체적당 물질의 혹은 유체의 질량을 표현한다. 그래서 체적분의 질량, 볼륨분의 매스로서 뭐 주로 킬로그램과 그람이 주로 많이 쓰이고 메타 세제곱이나 센티미터 세제곱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V분의 M. 얘를 또 응용했을 때 M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가 된다? 로우 곱하기 V가 되기도 한다라고 또 했었죠. 또는 반대로 V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로우분의 M으로도 표현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 밀도를 기준으로 한 질량과 체적의 관계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인자들이다. 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작다는 뭐와 같다? 무겁다, 가볍다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무겁다, 가볍다의 기준은 이제 물질의 분자량의 대소, 물질의 분자량 크기로서도 무겁다, 가볍다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건 기사 시험이든 산학기사 시험이든 다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다음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그래서 뭐 1번이 CO2, 2번이 SO2, 3번이 CS2, 4번이 NO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밀도라고 해서 뭐 얘네들 어렵게 찾을 거 없이 분자량이 큰 걸 1, 2, 3, 4번에서 찾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오면 뭐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고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계산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탄소가 12 플러스 산소는 16인데 2개니까 곱하기 2로서 이런 식으로 산출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화학식으로도 나오지만 한글 이름으로도 나와요. 어떻게? 얘는 이산화탄소로 얘는 이산화황 얘는 어떻게 읽어요? 2개니까 이황화탄소예요. 아시겠죠? 이황화탄소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이산화탄소 안 적을게요. 자, 그래서 그들의 한글 이름으로도 나왔을 때 그 이름을 화학식으로 변경해서 그들의 분자량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은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도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뭐 그 밑에
밀도를 공부한다면 우리가 대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STP 상태의 공기 밀도도 하나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STP 상태의 공기 밀도가 1.293으로서 설명이 됐었죠. 근데 실제 문제에 접할 땐 1.293이라는 수치보다는 좀 약식으로 반올림된 1.3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공기 밀도를 뭐 유체역학의 기초로서 설명을 할 땐 1.293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문제로 적용할 땐 1.3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개가 다 뭐 공기 밀도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밀도를 근간으로 뭐도 나왔으냐면 공기 질량도 산출이 됐었죠. 매스의 공기 질량 또는 뭐 공기 분자량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주기율 표현 없어요. 공기 분자량이.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밀도의 기본 정의를 갖고 계산해 봤죠. 그래서 로라는 밀도는 그 물질의 최적분의 그 물질의 질량이다라는 걸 정의했을 때 그 밀도가 공기 밀도로서 1.293, 그리고 그 공기의 최적, 공기도 기체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기체의 1몰 최적으로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체의 모든 최적은 22.4를 갖다 쓴다. 여기선 뭐 킬로그램과 S메타 세제곱이니까 킬로몰 기준하겠죠. 킬로몰. 그래서 S메타 세제곱일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M 킬로그램을 찾는다면 그 M 킬로그램이 그 공기 질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기 해주면 그 매스가 나오면서 그 값이 땅땅땅 약 28.9632라는 수치, 공기 질량이 나왔었죠. 또는 뭐 그들을 이렇게 28.97이나 또는 약 20으로도 보고요. 또 산출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28.84로도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다 같은 말, 공기 질량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될 수치들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기 밀도를 알았다면, 뭐 하나 더. 여기서 요 STP의 의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스탠다드 템퍼러처, 온도, 표준 온도와 그리고 프레저라고 하는 표준 압력. 그래서 온도는 0도씨다.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이다. 1atm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0도씨 1기압 기준한 밀도가 이거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뭐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겠고 무거우니까 온도 날씨가 더워지면 밀도는 가벼워지죠.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온도 보정이나 압력 보정을 통해서 직접 수치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온도 압력 기준이 다 기체는 이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 게 S가 들어간 표준의 의미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질에서는 물을 근간으로 가지만 대기에서는 공기를 근간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기준이 되는 공기 수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와 더불어서 물의 밀도도 간단하게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뭐 4도씨라고 합니다. 뭐 그건 유체역학에서 말을 하는 거고 책에서도 써 있죠. 그 4도씨를 기준한 물의 밀도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 1000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1000. 그리고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얘는 또 1g per cm 세제곱과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왜 같은지 찾아봐야지. 질량끼리의 동차원, 최적끼리의 동차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환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들끼리에. 그래서 얘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접하실 땐 여기 한 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환산이 돼서 나와야 돼.
자,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를 곱하기 뚝딱뚝딱 환산을 해서 얼마가 나오면 돼? 1이라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 환산을 할 때 분자끼리 분모끼리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환산할 때 편해요. 그래서 킬로그램은 그램으로 고치는 거니까 자, 일단 그램이 위로 가야 되고 킬로그램은 그 대각선에서 지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가 올라오고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1kg은 10의 3승 g이 되죠. 1kg은 1000g. 그래서 킬로그램이 소거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미터 3개를 위로 올려야 지워지죠. 미터 3개. 우리는 센티미터 3개를 아래에다 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는 미터 세제곱과 센티미터 세제곱은 배운 바가 없고 얘네들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만 배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들을 한 번에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미터는 100cm니까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 1에도 세제곱, 미터에도 세제곱, 그리고 100에도 세제곱, 센티미터에도 세제곱이 들어가면 100의 세제곱은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얘가 환산을 했을 때 10의 6승이 되다 보니까 분자의 10의 3승, 분모의 10의 6승. 그리고 또 여기 1000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10의 3승인 거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의 6승을 하면 그게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의 밀도는요. 1000kg/m 세제곱과 1g/cm 세제곱을 다 문제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거를 그래서 쉽게 얘기했을 때 MKS 단위에서는 단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1000으로 커요, 수치가. 그리고 CGS에서는 단위가 작죠. 그래서 밀도도 작은 수치로 표현이 된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단위에선 1000, 작은 단위에선 1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되고 대기 공기 밀도는 요거 하나만 봐요, 거의. 얘네들을 뭐 책에도 쓰긴 썼지만 0.001293이다 라고도 표현하긴 했었는데 이 수치 잘 많이 안 써요. 우리는 CGS 단위보다는 MKS를 기준으로 많이 갖다 쓰는데 수질에서는 또 이 두 개 다 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기에선 요거 하나면 돼요. 요 두 개네. 두 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밀도를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두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비중량이라고 하는 기초 개념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비중량은 뭐라고 써 있나요? 그 뭐 차원은 해석해 놨는데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밑에 단위 최적당 유체의 중량이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비중량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비중량은 이렇게 R자 두집힌 형태 알아서 그려주십시오.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감마로 읽어줍니다. 감마. 감마로 읽어주면서 비중량의 뜻을 갖고요. 자, 그의 정의는 뭐 단위 최적당 유체의 중량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정의에서 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을 분수 표시 바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최적을 아래로 그리고 우측에 있는 중량을 그 위로 올리죠. 그래서 중량 나누기 최적의 개념이 비중량이 돼요. 그래서 그 감마라는 비중량은 그들을 기호로 표기했을 때 최적은 볼륨 V로 가고요. 이 중량은 질량과 약간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은 매수로 표시를 하지만 중량은 웨이트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V분의 W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밀도는 V분의 M.
비중량은 V분의 W. 뭐의 차이냐면 질량이냐 중량이냐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했었고 중량이라는 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라는 중량을 해석을 한다면 중량이란 지구 중력, 즉 중력이 포함된 질량이에요. 중력이 포함된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이란 우리가 지구대기에서는 지구중력 가속도를 갖다 쓰죠.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 G를 붙이고 곱하기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중량 웨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은 뭐와 같다? W는 mg와 같다라는 유체역학의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W는 mg와 같기 때문에 그 W의 자리에다가 이 mg를 집어넣었을 땐 어떻게 변해요? 얘는 V분의 mg로 되겠죠? 그치? W 대신에 그냥 mg를 넣은 거니까. 그랬을 때 요 V분의 m을 동그랗게 묶어놓으면 얘가 뭐가 돼? V분의 m이라고 하는 밀도가 되죠. 그래서 이 비중량 값만은 뭐가 같아? 그 밀도의 중력이 포함되면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질량과 중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참고 내용에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좀 참고 문헌을 찾아서 좀 넣어봤는데, 중요한 건 많이 없어요. 대개가 우리는 지구대기에서의 공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구중력 가속도 기준으로 많이들 공부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대기 공부를 할 때 절대 단계를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질량 개념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량이 고려된 비중량의 개념 자체를 시험에서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따져보자면 밀도를 더 중요하게 사용할 거다라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밀도가 기준이 되고 비중량은 많이들 안 써요. 그래서 똑같은데 중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킬로그램 대신에 뭐가 되겠어?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죠. 또는 그램 폴스가 되겠죠. 거기만 바뀔 뿐이야. F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질량과 중량의 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로 사용하는 주로 질량값을 고유값을 기준으로 하는 걸 시험에서 다루기 때문에 밀도 기준으로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S3 상태의 공기 밀도는 1.293 또는 1.3이라고 밀도를 표현했는데, 만약에 STP 상태의 공기 밀도가 아닌 비중량을 찾는다면 1.293에 킬로그램 폴스가 F가 들어간다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중력이 상쇄된 F를 좀 지우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죠. 그러면 밀도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대기에서는 문제에서 풀 때 밀도도 비중량도 똑같이 그냥 킬로그램 퍼 메타셀급으로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량의 개념 정도를 있긴 있되 우리는 밀도를 기준으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밀도는 설명이 좀 길죠? 길면 할 게 많다는 소리야.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면 할 게 많아요. 짧으면 그닥 안 나왔나 보지. 쓸 게 없으니까 안 썼겠죠. 제가 썼는데요. 쓸 게 없어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비중량보다는 밀도를 기준으로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